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과학과 DSB 연구위 소속 윤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 시간에서는 Mixed Text, Linguistically Informed Interpolation of Hidden Space for Semi-Supervised Text Classification 이라는 논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페이퍼는 2020년도 ACL에 나타난 논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을 설명드릴 건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그 제목을 조금 음영을 처리해놨습니다. 보시면은 Semi-Supervised Text Classification을 태스크로 삼고 있는 이 논문이라서 Semi-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거를 진행한 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방식과 그리고 비전에서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진행한 두 가지 대표적인 기법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세미 슈퍼바이즈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히든 스페이스의 인터폴레이션을 진행한 믹스 텍스트의 기법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목차가 우측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전에 진행했던 믹스 매치, 리믹스 매치, 픽스 매치, 그리고 텍스트 오그멘테이션까지 많은 그 참고를 진행을 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란 저희가 일반적으로 레이브 데이터셋을 통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진행함으로써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이 되게 좋은 선택이긴 한데, 하지만 항상 모든 레이블 데이터셋이 존재하지는 않죠. 만약에 레이블링을 직접 진행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레이블링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좀 많이 피곤하고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unlabeled 데이터셋은 그 레이블 데이터셋보다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분류기의 성능을 향상, 이렇게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능을 강화시킨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왼쪽에서는 색깔로 데이터셋들이 다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 우측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일부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데이터셋들이 그것들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방식을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항상 언레이블 데이터셋이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무조건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아래의 조건을 좀 만족을 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좀 살펴보자면 스무스네스 어썸션이 있는데, 이는 확률 밀도가 높은 지역의 입력값이 비슷하다면 그럼 각각의 레이블도 비슷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로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 플러스가 위치가 같으니 파란색으로서 위치가 그 레이블이 같다. 근데 이 플러스와 그 역세모는 위치가 좀 멀죠. 그래서 레이블이 달라진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의 분류를 좀 살펴보자면은, 세미 슈퍼바이즈는 Generative Model, Graph Based, Self-Training, Consistency Regularizzation과 같은 방식들로 분류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적용하는 데이터셋이 뭐냐에 따라서 이미지나 텍스트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믹스 텍스트에서는 Consistency Regularization과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전에 존재했던 Consistency Regularization 메서드와 텍스트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UDA와 그리고 동일한 절차지만 이제 다른 데이터셋인 이미지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믹스 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믹스 매치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스 매치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블드와 언레이블 데이터셋에 대해서 각각 이미지 오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요 강하게 칠해져 있는 데이터셋이 레이블 데이터셋, 나머지가 좀 음영이 가해진 데이터셋이 언레이블드인데,
이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미지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개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레이블드 인풋은 레이블이 존재하니까 그냥 냅두는데 언레이블드 인풋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그 레이블 페어를 맞춰주기 위해서 레이블 게싱을 통해서 게스트 레이블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레이블드, 언레이블드, 오그멘테이션을 믹스업을 해서 이 새로운 X와 Y를 만듭니다. 레이블과 게스트 레이블을 믹스업해서 레이블과 게스트 레이블에 대한 이 새로운 XY를 만들고 레이블 데이터셋이 기준일 때는 슈퍼바이스드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이 기준일 때는 컨시스턴시 로스를 활용해서 분류기를 학습을 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골자인 이 레이블드와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을 모두 활용해서 분류기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조금 추상적인 설명이라서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레이블드 게싱과 믹스업을 좀 더 설명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레이블드 게싱이란 이 언레이블드 데이터 셋에 K번의 오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K번의 오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해서 그 약간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데이터셋들이 생기겠죠. 그거를 동일한 이 클래시파이어에 적용을 시키면은 이제 확률 분포가 나타날 건데 이 확률 분포를 평균을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 저희가 하나의 그 확률 분포가 나타나게 되어서 이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에 대한 예측값 또는 레이블을 저희가 게싱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에 레이블을 임의로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믹스업 같은 경우에는 두 데이터 샘플의 인풋과 레이블을 각각 섞어서 하나의 인스턴스로 만드는 것이며 이 새로운 데이터 샘플로 간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슈퍼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슈퍼바이스 또는 이제 레이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아래 예시처럼 고양이나 이 강아지를 믹스업을 시키면은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섞여 있으나 그러니까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0.7, 0.3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새로운 데이터셋이 되는 겁니다. 언레이블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레이블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레이블드니까 그래서 레이블 게싱을 통해서 레이블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믹스업을 통해서 이미지와 레이블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믹스 매치의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은 레이블드와 언레이블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해서 다음과 같이 토탈셋을 나타내고 레이블과 그 언레이블드에 대해서는 이제 레이블 게싱을 진행을 해서 데이터셋의 레이블과 그러니까 인풋과 레이블을 셋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믹스업을 진행해서 그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반영이 된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그 다음에 슈퍼바이스 로스와 언슈퍼바이스 로스로 저희가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의 성능 향상을 달성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이제 이미지에서 진행한 방식인데 텍스트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UDA라는 것인데 이는 첫 번째로 소수의 레이블드 데이터와 다수의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을 활용하며 각각 슈퍼바이스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언슈퍼바이스드 컨시스턴시 로스를 활용하는 것은 믹스 매치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믹스업을 통해서 그 레이블드와 언레이블드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 샘플을 만드는 대신에 백 트랜슬레이션을 포함한 자연어에 대한 오그멘테이션의 기법을 적용하여서 언레이블드와 오그멘테이션 데이터의 컨시스턴시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체적인 거를 그림으로 보자면은 레이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X와 Y가 존재할 테니 X가 예측한 그 확률 분포에다가 슈퍼바이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적용하고 언레이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오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그 오그멘테이티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예측하고 원래 데이터셋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것에 대해서 컨시스턴시를 계산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레이블 게싱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사용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이 파트가 레이블 게싱이랑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당 논문에서는
UDA가 사실 어떤 특정한 모델이라기보다 아키텍처에 가깝기 때문에 데이터셋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해서 이미지에서도 실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 대한 설명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현재 그 자이너에서 활용하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EDA, Easy Data Augmentation이라는 기법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제 심플하지만 되게 강력한 오퍼레이션들을 통해서 그 증강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 문장에 동의어 대체, 랜덤 인서션, 랜덤 수업과 같은 방식으로 문장을 좀 더 변형, 하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을 만들고, AEDA 같은 경우에는 uneasier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으로서 그냥 원 문장의 구두점을 다량으로 첨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면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문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EDA와 AEDA로 어떻게 증강이 되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EDA 페이퍼에서 보여준 이 성능 차이로 봤을 때 AEDA가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백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유명한 기법이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간략하게 그냥 A 언어에서 B 언어로 번역하고 다시 A 언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기존 문장의 의미는 유지가 되나, 그러니까 구조나 형식이 바뀌는 이 문장의 특성을 통해서 오그멘테이션을 달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에서 보시면은 이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이 한국어 문장이 일본어에서 한번 변형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한국어로 바꾸게 되면은 이 질문 한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라고 의미는 동일하지만 형식이 바뀌는 새로운 문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믹스 매치, UDA,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설명을 드렸고, 이 믹스매치 UDA 믹스 텍스트 순으로 논문이 등장했기 때문에 믹스 텍스트는 앞에 두 논문의 구조를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 텍스트가 가져온 각 연구의 특성은 믹스매치에서는 믹스업 레이블 게싱, 그리고 UDA에서는 백 트랜슬레이션을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활용하는 것을 가져왔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 제한된 아키텍처인 믹스텍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스텍스트의 연구 배경은 믹스업이 지금까지 이미지에 대한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에서만 활용이 되었는데, 이거를 자연어에 대해서 적용하면 어떨까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적용하려고 봤더니 자연어의 특성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디스크리시니스라는 자연어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어딩 코딩, 뭐 백오버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discrete representation으로는 두 단어를 섞을 수가 없죠. 아래 예시에서 보시면 강아지랑 고양이에 대해서 0.5씩 더해도 그 0.5, 0, 0.5,0이 이 개냥이라는 의미가 되느냐는 당연히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연어에 대한 믹스업 해결책으로는 디스크리니스로 인해서 두 문장을 섞을 수 없다면 히든 레프렌테이션으로 섞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T믹스라는 것을 제안을 해서 이것은 텍스트 믹스업, 자연어에 대한 믹스업으로서 텍스추얼 히든 스페이스에 대한 인터폴레이션이며 두 문장의 각 버트 히든 레프렌테이션에 대한 가중합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은 두 문장이 믹스업이 돼서 하나의 레프렌테이션으로 변하고, 그 하나의 레프렌테이션에 어울리는, 해당하는 그 Y 레이블과의 비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믹스업을 텍스트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인 T믹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두 문장 input 1과 input 2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인 버트 인코더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n번째 설정한 n번째 레이어까지 가게 되는데, n번째 레이어 이전까지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n번째 레이어에서 람다와 1 빼기 람다
를 가중치로 가중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은닉 벡터들이 합쳐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람다 같은 경우에는 베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쳐진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다시 한번 그 n 플러스 1부터 l까지를 저희가 계속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그 합쳐진 문장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x와 x1, x 프라임에 대한 tmix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이 HL이고, 그리고 이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y가 이미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것들도 tmix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 이미지에서 적용을 했었던 믹스업과 같이 1001을 0.6으로 그리고 0.4로 나타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x를 믹스업해서 나타난 이 HL에 대해서 모든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의 평균을 내고 그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한 것과, 그리고 레이블이 믹싱된 거를 비교를 해서 분류 성능을 측정을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살짝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좀 살짝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버트 레이어, 지금 이 전체가 버트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버트가 12개 레이어가 존재해서 이 레이어 L이 그 12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몇 번째 레이어에서 믹스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What does but learn about the structure of language라는 이 논문을 통해서 3, 4, 5, 6, 7, 9, 12가 레프레젠테이션 파워가 높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벌트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 벌톨로지 논문 중에 하나인데, 요 레프레젠테이션 파워가 높은 층을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7, 9, 12를 선택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층에 대해서 랜덤 샘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경을 해가면서 믹스업을 진행을 하고, 이 tmix 내의 믹스업은 한 번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장 A와 문장 B에 대해서 tmix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쭉 올라가다가 n번째에서 m을 7로 설정을 해서 7에서 한번 섞여서 그 위에부터 이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계산을 하게 되고, CD는 12가 샘플링이 돼서 12번째 레이어에서 합쳐진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이제 tmix의 설명을 드렸고, 믹스 텍스트는 tmix를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으로 활용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tmix 이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더 섞인 건데, 간략하게 말하자면 믹스 매치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이블 게싱이 그대로 있는데, 이 tmix를 통해서 저희가 input hidden representation과 레이블을 믹스업하기 위해선 unsupervised 데이터와 augmentation이 원래 레이블이 없는데 레이블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믹스 매치에서 그 레이블 게싱을 진행했던 이유와 동일하게 언레이블 데이터 X에 대해서 레이블 게싱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XU, YU 쌍을 구성해서 추가 데이터로서 활용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거는 로스에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 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데, 그냥 언레이블드 데이터 프리딕션의 엔트로피 감소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하나의 데이터셋이 0.4, 0.6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었을 때는 뭔가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 살짝 애매하지만, 오른쪽에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엔트로피를 감소시켰을 때는 이 0.01과 0.99처럼 확실하게 특정 레이블에 더 큰 신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블 게싱을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것은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고, K개의
인터미디에이터 언어로 적용된 백트랜슬레이션 오그멘테이션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X unlabelled가 있고 이것에 대한 백트랜슬레이션을 다 준비를 하는데 이 파트에서 이제 백트랜슬레이션이 ABA 언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B 언어가 몇 개냐를 K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에 대해서 각기 클래시파이어를 진행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가중합을 적용을 합니다. 이 가중합을 적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레이블이 되는데 여기서 그 원래 오리지널 센턴스와 그리고 각 그 오그멘테이티드 데이터셋에 대한 가중합을 적용을 할 때 이 ORI와 WK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원문장 또는 역번역에 대한 백트랜슬레이션에 대한 가중치 어디에다가 더 의미를 줄 것인지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레이블에 대해서 샤프닝을 진행을 해서 좀 더 원하는 좀 더 확실한 레이블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재까지 진행한 이 레이블 캐싱을 통해서 수중에 갖고 있는 데이터셋은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게 되고요. 레이블 데이터셋은 레이블과 원래 있던 레이블, 그리고 언레이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 레이블, 그리고 오그멘테이티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게스트 레이블로서 이것도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으로부터 나타나는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게 다음과 같이 그냥 X와 X 프라임 페어가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버트레이어 T믹스 과정을 진행하는 거죠. 버트레이어 통과시키고 믹서업을 진행해서 버트레이어를 통해서 MLP를 통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T믹스 아웃풋이 있을 거고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Y들로서 T믹스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그 레이블과 요 Y 햇과의 Y tilde Y 비교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셋의 기준에 따라서 슈퍼바이스드 로스와 언슈퍼바이스드 로스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그냥 임의로 한쪽을 설정을 해서 한쪽이 레이블드 인풋일 경우에는 슈퍼바이스드 로스 다른 한쪽이 언레이블드 인풋일 경우에는 언슈퍼바이스드 로스를 적용을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드의 구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믹스 텍스트 코드의 로스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슈퍼바이스 로스와 언슈퍼바이스드 로스를 더한 것을 T믹스 로스라고 규정을 하고 이 T믹스 로스에다가 그 아까 그 미니마이제이션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적용했던 그 마진 로스를 더해서 이 믹스 텍스트 로스를 최종적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믹스 텍스트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믹스 텍스트가 여기로 들어오고 그 여기 요 음영 처리된 파트가 아래에서 나타나는 요 파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주장하는 믹스 텍스트의 의의 또는 이 모델의 장점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세미 슈퍼바이스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레이블드와 언레이블 데이터셋을 분리해서 분리기 훈련에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분리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세미 슈퍼바이스드 모델은 리미티드 레이블 데이터셋에서 오버핏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근데 이 T믹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드와 언레이블드에 상관없이 문장을 섞을 수가 있고 무한한 오그멘테이션을 생성해서 오버피팅의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UDA 같은 경우의 단점이 레이블드와 언레이블드의 분리. 근데 요것보다 더 좋은 방식인 믹스 매치가 있는데 믹스 매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것들 모두를 해결한 게 믹스 텍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믹스 텍스트의 실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는 4가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활용하였고요. 그리고 백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인터메이트 랭귀지를 German과 러시안으로 설정을 해서 그래서 논문에 사용되는 이 백 트랜슬레이션 오그멘테이션 파라미터 K는 2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는 뱀파이어 버트 UDA를 활용하였고 그다음에 그 기법들과 믹스 텍스트와 티믹스를 비교하였는데 이 티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 믹스 텍스트가 이렇게 생긴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에 반해 이 티믹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캐싱을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레이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티믹스를 적용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레이블 데이터셋으로만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세팅 같은 경우에는 믹스업 할 때 진행했던 이 람다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이게 베타 분포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의 알파를 1보다 크게 설정하면 람다가 0.5 부근에서 추출이 되어서 두 문장이 믹스업 되는 그 가중치가 비슷하게 되어서 골고루 의미가 섞인다. 즉 뭔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알파가 1보다 적게 되면은 람다가 0.1 부근에서 추출이 되어서 믹스업 되는 두 문장 중에서 하나에 대한 노이즈 정도를 부여하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는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버트를 활용했는데 그 중에서 언케이스드 버전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믹스 텍스트와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과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은 뱀파이어 버트, 티믹스, UDA, 믹스 텍스트 순으로 모든 데이터셋에서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고 모든 모델 공통적으로 레이블 데이터셋의 개수가 증가 시 성능이 향상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죠. 그 레이블 데이터셋이 10, 200, 2500일 때 성능이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언레이블 데이터셋을 고정하고 레이블 데이터 개수를 증가시켰을 때 다음과 같이 모든 데이터셋에서 하늘색인 믹스 텍스트의 성능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레이블 데이터셋을 고정을 하고 언레이블 데이터셋을 개수 변화시켰을 때 그 성능이 또 역시 향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피팅 저하 여부를 살펴봤을 때 이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을 통해서 더 적은 레이블 데이터셋에서 오버핏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믹싱을 통해서 오버피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전에 믹스 텍스트의 의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수치로 보기 위해서 디벨롭먼트 색 로스를 확인을 했는데 이때 UDA의 컨시스턴시 트레이닝보다 티믹스의 믹스 텍스트 로스가 더 안정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티믹스 믹스 텍스트의 로스는 아래로 안정적으로 나타나는데 보라색 UDA는 좀 위에서 산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믹스업 레이어를 버트의 몇 번째 레이어로 설정한 것이 이제 대해서는 아까 전에 7, 9, 12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믹스업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0.1, 0, 1, 2, 3, 4, 6, 7, 9, 7, 9, 12와 같은 것 같이 다양하게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0, 1, 2는 인풋과 로우 레이어에서 그 믹스업을 진행했을 때 이때 이제 성능이 존재하지 않았고 서피스 인포를 담고 있는 3, 4번 레이어에 대해서는 성능이 향상하지 않았으며 또 신테틱 트리 정보를 갖고 있는 6, 7, 9도 성능 향상이 없고 그리고 신테틱, 시멘틱 정보가 많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 7, 9, 12에서는 성능 향상이 좀 크게 나타난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서머리입니다. 서머리에서는 이제 그냥 한마디로 믹스 텍스트를 설명해 드릴 건데 믹스 텍스트는 그 믹스 매치의 텍스트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위해서 레이블드와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이 존재할 때 이 레이블 게싱을 통해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의 레이블을 게싱해서 생성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이 레이블 캐싱으로서 모든 데이터셋의 레이블이 갖춰졌으므로 두 입력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믹스업해서 하나의 표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번째 믹스업 절차를 통해서 만든 표상을 통해 확률 분포를 생성을 하고 그것을 Y의 믹스업과의 로스 계산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슈퍼바이스드 로스와 컨시스턴시 로스를 제각각 활용을 해서 최종 로스는 이 둘을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 오늘 이 믹스 텍스트의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